안녕하세요. 소포모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자 점잖은 지식인인 내가 우연히 만난 거칠고 야수 같은 조르바라는 인물과 갈탄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는 경험을 다룬 소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소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공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 들어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난 것 같아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책은 니체의 초인에 비견되는 자유인에 대한 고찰, 그리고 삶에 대한 개인의 실존적 투쟁을 주인공 조르바를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조르바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존경이 투영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자유롭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카잔차키스가 조르바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소설 속 조르바를 통해 어떻게 자유가 드러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두 파트로 나누어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인 조르바와 작가를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1946년에 그리스인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썼고 약 34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입니다. 카잔차키스는 이 책과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통하여 특히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수상은 못하였지만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1980년에 영어 번역서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고 2018년에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초로 그리스 원전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문예출판사에서 출판한 버전을 읽었고요. 카잔차키스 특유의 시적이고 화려한 표현과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유럽식 배경의 묘사들을 한국어로 옮기기에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카잔차키스는 글의 풍부함을 위해 새로운 단어들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다소 낯설긴 해도 조르바가 말로는 표현 안 되는 상황에서 택했던 것처럼 읽는 우리도 춤을 추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 조르바는 춤을 추는 것이 자유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 속의 자유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자유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바로 조르바입니다. 그러나 조르바는 자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인간으로 몸소 살아갈 뿐입니다. 그는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일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울고 웃고 춤춥니다. 내일의 후회나 타인의 시선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조르바를 지켜보는 화자인 나는 다음과 같이 그를 묘사합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르바에게도 이 세계는 구체적 환상이었다. 별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바다가 그의 관자놀이에서 부서졌다. 그는 중재자 없이 그리고 이성에 의해 왜곡되지 않으면서 땅이 되고 물이 되고 동물이 되었다. 이 모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카잔차키스가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가 니체가 말한 인간상과 닮아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단순히 주어진 도덕 안에 머무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의심하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야 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런 인간상이 그 유명한 미버맨시, 즉 초인입니다. 니체에게 자유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힘이며 규범이나 사상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의지입니다. 조르바는 바로 그 의지를 몸으로 살아내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패해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가난해도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는 주저앉기보다 춤을 춥니다. 조르바가 춤추는 모습을 보노라니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 대한 저주로 여겨졌던 중력과 물질을 이겨내기 위한 그 초인적 저항이 처음으로 이해되었다. 나는 그의 끈기와 날렵함, 그의 자부심에 감탄했다. 그는 능숙하고 신명나게 두 발로 모래 위에 인간의 악마적 운명을 기록했다. 끊임없이 역동하는 에너지 자체인 인생 속에서 안정적인 계획도 도덕적 가치도 조르바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을 살 뿐입니다. 조르바는 아픈 데를 찔린 듯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새로운 계획을 짜야지요. 나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관심을 갖는 건 오로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뿐입니다. 나는 생각하지요.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조르바? 자고 있는데? 그럼 잘 자. 지금 뭐하고 있어 조르바? 일하고 있어. 그럼 일 잘해. 지금 뭐하고 있어 조르바? 여자랑 키스하고 있어. 그럼 키스 잘해. 키스할 때는 다른 건 싹 다 잊어버리게. 이 세상에 오직 자네와 그 여자뿐일세. 자, 계속하라고. 그리고 그 곁에서 소설의 화자 나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책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책을 통한 지적인 사유를 통해 자유를 이해하려 했던 그는 조르바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자유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인가? 소설 속 나는 책을 읽으며 조르바를 관찰하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자인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유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흔히 방종이라고 부르죠. 방종이라는 단어는 내칠 방, 놓아줄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 없이 내버려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책임이나 경계 없이 제멋대로인 생각과 행동을 자유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도 늘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언제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작동합니다. 가족과 사회, 법과 제도 속에서 우리는 가능한 만큼의 자유를 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속에는 어떤 테두리가 있을까요? 조르바의 삶에는 법이나 제도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제하는 명확한 규칙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르바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을 뿐인데요. 그것은 삶 자체에 대한 태도입니다. 조르바는 자신의 선택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었을 때도,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볼 때도,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이 끝나면 끝난 사랑을 끌어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자유에 가깝습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난 조르바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조르바가 다른 인간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조르바 역시 짐승이지요. 하지만 난 조르바를 믿습니다. 조르바가 내가 유일하게 아는 인간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르바의 자유는 위험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 삶을 통째로 끌어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조르바의 자유에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스인 조르바는 우리에게 조르바처럼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조르바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르바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형태가 조르바의 것과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르바는 극단적인 인물이며 우리는 조르바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르바의 삶을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든 삶은 우리를 좌절시킬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그 삶의 앞에서 나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식 결혼은 1번, 비공식 결혼은 3000번을 했다고 하고 전쟁에서 적군을 죄책감 없이 죽이고
수도원에 불을 지르는 데 일조한 광인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조르바의 삶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교육을 받거나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재고 따지는 이해관계로 세상을 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삶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끝은 온 힘을 다해 일군 탄광산업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이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사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조르바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춤을 추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우리를 무너뜨릴 정도로 무겁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 중력을 거슬러 뛰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의 또 다른 조르바가 될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조르바의 춤을 소개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명의 인간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고통스러운 도약을 반복하지만 그는 계속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옥죄고 있는 늙은 신체, 왜곡된 이성을 넘어서는 존재로 향합니다. 그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흡사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듯 손뼉을 치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다가 무릎을 구부리고 착지했다가 다시 다리를 구부리고 뛰어오르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연의 법칙에 도전하여 날아가고 싶은 듯 다시 아주 높이 뛰어올랐다. 영혼이 살을 부추겨 마치 별똥별처럼 함께 어둠 속으로 뛰어들려고 늙고 지친 몸속에서 몸부림치는 듯 느껴졌다. 영혼은 공중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다시 떨어지고 마는 몸을 뒤흔들어댔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인정사정 없이 몸을 흔들어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 올렸지만 그 불쌍한 몸은 헐떡거리며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조르바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 불안하고 심각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더는 고함치지 않았다. 이를 악문 채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고 애쓸 뿐이었다. 내가 소리 질렀다. 조르바,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면 됐어요. 그의 늙은 몸이 너무 무리하다가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버릴까봐 두려웠다. 내가 그렇게 소리쳤지만 내가 지상에서 내지르는 외침이 조르바의 귀에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오장육부는 이미 새의 그것이 되어버렸다.